이번 강의는 그 침술 수기법의 그 하나인 적봉 영언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적봉 영언법은 보법이 아닌 사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명칭의 그 적봉이라는 것은 어린 봉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 봉황이 파닥파닥거리면서 나래를 피는 형상이라고 해서 적봉영언법이다라는 수기법의 명칭을 둔 것입니다. 이 적봉영언법의 그 작용은 경락을 통하게 하는 통락,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해서 귀를 움직인다 해서 통락행기의 그 치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그 풍지를 치료하는 사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그 적응증에 관련된 질환은 모든 관절 질환의 어떤 실증에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풍담으로 인한 질환이라든지 류마티스로 인한 어떤 경련, 또 일반적인 경련, 또는 그 극렬한 동통증, 그 다음에 사지가 이제 쥐관하면서 구련되는 그런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르병 같은데 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적봉영언법의 그 응용의 그 요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종혈이라든지 백회혈이라든지 합곡열에 응용하기가 가장 용이한 요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기 과정에 한 7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우선 그 수기법의 1단계는 예전에 그 청룡방위법에서 그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 혈에는 1000인지 어떤 깊이가 있어요. 모든 혈에는. 그래서 우선 깊은 지부에 우선 자침한 후에 그 침이 듣기를 기다린 다음에 다시 첨부로 쭉 끌어서 당기면서 발침을 하고, 그런 상태 또 듣기가 되면 다시 인부 중간 부위로 그 자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증에 따른 그 자침의 깊이는 기본적인 그 침술의 그 따라서 이제 그 병증이 있는데요. 그 혈자리의 그 윗부분, 그 쉽게 혈의 그 가장 윗부분의 그 깊이에는 천부에 해당되는 풍한열병, 외감질환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는 부병이나 어떤 경락 자체에 그러한 울체된 질환이 있다거나, 또 깊은 곳, 아주 깊은 곳에는 마비라 동통을 수반하는 어떤 질환 등이 있다고 제가 청룡방위법에서 그 병증에 따른 자침의 깊이를 설명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첫 번째는 그 지부에다가 깊게 침을 그 자침하고 듣기 후에 다시 두 번째 그 첨부로 끌어당겨서 듣기가 되면 다시 인부 중간 부위로 침을 다시 자침하게 되는 것이 1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2단계 이제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한 다음 1단계가 지난 다음에는 침병 그 위에 손가락을 딱 얹은 상태에서 상, 하, 좌우 마치 십자 형태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한 다음에 중앙으로 다시 돈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2단계에 해당되는 그 수기법입니다. 수기 이제 3단계, 1단계, 2단계 끝나고 이제 3단계로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어떤 질병이 아랫부분, 즉 병이 아랫부분에 있으면 그 침병이라고 하거든요. 침에 보면은 그 침병과 침첨이 있는데 침병을 아래로 이렇게 긁어줍니다. 만약에 병이 상부, 즉 윗부분에 있으면 침병을 위로 긁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상에 보면 그 침병이 대부분 꺼끌꺼끌 하거든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손가락으로 싹 이렇게 긁어주고 또 병이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1단계에서 이제 3단계까지 그러한 수기를 마치면 이제 4단계는 이제 침을 놓은 상태에서 환부를 이제 가볍게 아픈 부위를 이제 마사지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단계에서는 이제 마사지를 이렇게 다 해준 다음에 이제 침병을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침병을 가볍게 이제 흔들어 봐서 이게 긴즉 딱딱하게 딱 팽팽하게 하는 걸 긴즉이라고 하거든요. 긴즉하게 되면 사구 사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9번에 대한 거를 사법을 해주고 보육을 하는 겁니다. 즉 사를 우선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침병을 가볍게 흔들어 봐서 이게 긴장되지 않았다. 그 불긴즉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에 육을 하고 보, 구를 시행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6과 9는 사실은 6은 어떤 수기에 그 자극하는 횟수를 의미하는 건데 이건 음양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을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단계는 침병을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거예요. 긴장되어 있는지 긴장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침병을. 그래서 5단계는 그러한 침의 지금 현재 그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6단계는 5단계까지 끝났으면 이제 15분에서 30분 정도 침을 유침한다고 하거든요. 그냥 그 침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걸 유침이라고 합니다. 자, 유침하는 동안 이제 또 5단계까지 2, 3회 정도 해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6단계는 그냥 유침을 해 놓거나 아니면 유침하는 동안에 다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2에서 3회 정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다 유침이 끝나고 7단계에 해당되는데요. 이제 침을 빼야 될 거예요. 그걸 발침하는 거예요. 침을 빼는 걸 발침이라고 하거든요. 발침 시에 침병을 이제 엄지손가락 모지하고 두 번째 차지를 가볍게 잡은 후에 좌우로 1에서 3회 정도 가볍게 이제 대지로 이렇게 침퇴를 해줍니다. 넣었다 뺐다 해주면서 침을 발침하게 되는데 그 자침혈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병이 위에 있으면 환자가 호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자의
들여 마심에 따라서 침을 발침을 하고, 병이 아래에 있으면 그 환자의 그 호흡에 호를 할 때 발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봉영언법은 이렇게 1단계에서 7단계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환자를 치료하는 침출의 수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수기법의 적봉영언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침 수기법에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